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과학 적중 예상 문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역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랑 함께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5문제였는데요. 문제 이제 난이도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제 케플러 법칙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케플러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케플러 법칙 1, 2, 3법칙에 대한 내용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칠판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케플러 법칙이 나와 있고요. 케플러 법칙은 총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케플러 제1법칙은 뭔가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제1법칙은 그쵸? 타원 궤도 법칙이었죠. 그쵸? 궤도가 타원 모양을 그린다 해서 타원 궤도 법칙이었고 타원 궤도 법칙. 그리고 제2법칙은 무엇인가요? 제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었죠.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제3법칙이 있었죠. 제3법칙은 조화법칙이었고요. 제3법칙은 조화법칙이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책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보시면 공전궤도 이심률이 가장 큰 행성은 수성이었다. 이건 맞고요. 그리고 행성은 태양 주위를 타원궤도로 공전한다. 타원궤도 법칙 제1법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공전 주기가 짧아진다라고 했는데요. 뭔가요? 멀어질수록 공전 주기는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정리해주세요. 결론적으로는 태양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태양에서 멀어지면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 그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아진다가 아니라 길어진다 라고 해서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보시면 태양이 어떻게 돼요? 행성에 가장 가까울 때 공전 궤도가 가장 빠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설명에서 해당되는 운동 법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 부분 제가 별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질량에는 반비례하고요. 그리고 힘에는 비례하는 무엇이 생긴다? 가속도가 생긴다. 그렇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게 가속도고요. 여기서 보시면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운동 방향이나 빠르기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건 무슨 법칙인가요? 뉴턴의 제2법칙인 가속도 법칙이었죠. 그렇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뉴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1, 2, 3법칙이 있었죠. 뉴턴의 제1법칙 뭐가 있었나요? 제1법칙은 그쵸? 관성의 법칙이 제1법칙이었죠. 그쵸? 제1법칙은 관성법칙. 그 상태를 운동 상태를 있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정지하려는 성질 관성법칙이었습니다. 이 관성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관성의 크기가 질량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쵸? 뭐예요? 관성의 크기가 질량에 비례하는 성질을 보인다. 질량에 영향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에서 보셨듯이 제2법칙이 가속도 법칙이었죠. 그래서 제2법칙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인데 이 가속도 법칙에서 중요한 공식이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F는 그쵸? 힘, 포스는 어떻게 된다? ma라는 공식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식 좀 잘 봐주시고요. 이 F는 힘이고 M은 뭐예요? 질량, A가 가속도였죠. F는 ma라는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기출됐었던 문제에서는 이 F는 ma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문제가 좀 나왔어요. 이거 좀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그 뉴턴의 제3법칙이 있었죠? 제3법칙. 제3법칙은 뭐가 있었나요?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었죠? 작용, 반작용 법칙.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는 크기는 같지만, 그쵸? 두 개의 물체가 크기는 같지만, 그쵸?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방향은 반대되는 힘이죠. 방향은 반대되는 힘이다. 이게 뭐예요? 작용 반작용 법칙이었죠. 그래서 뉴턴의 제3법칙, 1법칙, 2법칙, 제3법칙 중에서 특히 가속도 법칙, 제2법칙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기출에 썼던 문제는 이 F는 MA 가지고 장난하는 문제, 계산하는 문제가 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별표 2개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만류인력 법칙이 나와 있는데요. 만류인력 법칙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뉴턴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만류인력 법칙은 어떻게 되나요? 일명 어떤 법칙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사과 법칙이라고 그랬죠. 사과. 그래서 얘는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죠.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이게 무엇이다? 만류 인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뉴턴 법칙, 그쵸? 제3법칙 포함해서 만류 인력 법칙까지는 아주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뉴턴 법칙에 대한 설명이고요. 알맞은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입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는 제2법칙에 대한 문제죠.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봅시다. F는 ma, 질량은 가속도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1번은 정답 맞고요. 그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은 관성 때문이다. 어때요? 주위를 도는 것은 무슨 힘이다? 방향은 뭐예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다른 작용 반작용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작용 반작용 법칙.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작용과 반작용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그쵸? 그래서 3번에서는 뭐예요? 방향은 반대예요. 방향은 어떻다? 반대 방향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이면, 그쵸? 0이면 어떻게 돼요? 물체는 얘는 운동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 법칙에 따라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죠. 그쵸? 등속, 얘는 이제 운동 관성을 말하는 거고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역시 이제 뉴턴 법칙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꼭 정리해 주세요.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찰수는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에 참여하였고 연에 작용하는 중력에 대한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작용, 반작용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작용, 반작용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연이 중력에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이니까 연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를 끌어잡아 당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이 되고요. 그렇죠? 같은 크기의 크기는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하고 방향만 어떻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에서는 이제 지구의 자전으로 생긴 현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여기선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지구의 자전에 대한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자전축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현상이에요. 제가 적어볼게요.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현상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는 현상이다. 그쵸? 도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가죠. 그리고 1시간당 15도씩 자전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구의 공전입니다.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어떻게 돼요? 태양 주위를 도는데요. 적어볼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어떻게 도는 거예요?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쵸? 1년에 한 바퀴 도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구의 공전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1시간당 1도씩 공전합니다. 그래서 적어볼게요. 자전할 때는 1시간당 15도씩 공전하고, 아니 15도씩 자전하고요. 여기서는 자전하고, 얘는 1시간당 몇 도 공전한다는 거예요? 1도씩 공전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자전과 공전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자전으로 생긴 현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요. 생긴 현상 아닌 것은 3번 별의 연주 운동입니다. 다시 정정할게요. 3번 별의 연주 운동은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에서는 이제 일식과 월식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식과 월식 현상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일식 현상이 나오는데요. 일식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태양을 가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달이 어떻게 돼요? 태양을 가릴 때 나타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나요? 월식이 나와 있죠. 그쵸? 월식은 뭐예요? 월식은 지구가 그쵸? 태양을 가릴 때 나타나는 거죠. 태양을 가릴 때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쵸? 월식과 일식.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우선 이제 계기월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월식이요. 그래서 계기월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책에 보시면 지구의 본 그림자에 태양 전체가 가려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 계기월식은요, 이게 아니라 달 전체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달 전체가 지구 본 그림자 속에 들어가서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지구 본 그림자 속에 들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려지는 현상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좀 잘못된 지문이에요. 가려지는 현상이 계기월식입니다. 그 다음에 금환일식이 나와 있는데요. 금환일식은 태양이 어떻게 돼요? 가리지 못해서 태양이 반지처럼 보이는 현상. 이건 정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나요? 계기일식이 나와 있죠? 계기일식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달이 태양에 완전히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는 달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이에요. 적어볼게요.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 이게 뭐예요? 계기일식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나요? 부분일식이 나와 있죠. 그쵸? 부분일식 오른쪽에다 적어볼게요. 부분일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계기일식은 태양이 완전히 가려진 거고 얘는 이제 부분일식이니까 부분만 가려졌겠죠. 그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일부만 가려지는 현상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분일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여기서는 일식과 월식에 대한 정의와 계기월식, 금환일식, 계기일식, 부분일식에 대한 정의도 좀 잘 봐주시고요. 제가 요거는 별표를 할게요. 자전, 공전과 일식, 월식 요거는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행성의 탈출 속도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탈출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탈출 속도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탈출 속도. 그래서 탈출 속도라고 하는 것은 행성 표면에서 적어볼게요. 제가 행성 표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체를, 그쵸? 역학적 에너지가 물체를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는 무한히 먼 곳까지, 그쵸? 얘가 던질 때 초기 속도와 같아지는 게 탈출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얘는 무한히 먼 곳까지 던질 때의
크기 속도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탈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행성이 중력의 힘을 어떻게 돼요? 이겨내서 그 궤도를 벗어나는 현상을 탈출 속도라고 하는데요. 이때 탈출할 때, 그쵸?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개념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행성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 이게 탈출 속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지구형 행성에서는 이거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보다 탈출 속도가 좀 작습니다. 지구형 행성은 탈출 속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작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목성형 행성은 탈출 속도가 크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탈출 속도가 크다. 행성의 질량이 큰 게 뭐예요? 목성형 행성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목성형 행성에서는 탈출 속도가 크다, 높다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 목성형 행성보다 지구형 행성에서 기체 분자들이 탈출하기 어렵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목성형 행성에서는 그쵸? 지구형 행성이 기체 분자가 아니라 목성형 행성이 기체 분자죠. 얘네들이 뭐예요? 기체 분자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르지 못한 것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출 속도에 대한 의미, 그쵸? 중력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제가 적어드린 대로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는 무한히 먼 곳까지 던질 때 초기 속도와 같아지는 값. 이게 뭐예요? 탈출 속도다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행성에 따라서 대기 성분의 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적어보도록 할게요. 정리. 8번 보시면 뭐예요? 대기 성분의 요인이죠. 대기 성분의 요인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 탈출 속도는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죠. 그쵸? 대기 성분의 탈출 속도는 영향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끓는 점도 영향을 받죠.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도 역시 영향을 받죠.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도 역시 영향을 받죠. 하지만 네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행성의 공전 속도. 요거는 대기 성분의 요인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행성의 대기 성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세 가지 꼭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면 드디어 나올 게 나왔습니다. 요거 좀 중요합니다. 9번 문제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제가 별표를 할게요. 얘는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비교하는 거, 대기에 관련된 설명이죠.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구형 행성보다 목성형 행성의 탈출 속도가 크다. 이건 방금 전에 했었죠. 질량이 크기 때문에 크다라는 거. 그리고 수성을 표면 온도가 높고 탈출 속도가 작아서 대기가 없다. 수성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수성에서는 대기가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운석 구덩이가 나타나죠. 수성에서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가 나타나죠? 운석 구덩이가 나타난다. 움푹 파여진 흔적, 그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목성의 행성이 지구형 행성보다 대기 분자량이 작다. 이것도 맞고요. 여기서 봐주시면 지구형 행성은 목성 행성보다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진 대기를 갖는다. 그렇지가 않죠, 그쵸? 목성형 행성이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적어볼게요. 결론적으로는 목성형 행성이 가벼운 기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벼운 기체 뭐가 있나요? 수소, 헬륨 등으로 구성된 게 목성형 행성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목성 행성과 지구형 행성 이렇게 비교하는 거, 이거 문제에서는 이제 대기 관련 문제였고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할게요. 10번에서는 이제 지구 환경 구성 요소에서 상호작용이에요. 여기서 잘 봐주실 거는 문제는 뭐라고 나왔어요? 기권과, 그쵸? 직권의 상호작용이 해당되는 문제였죠. 상호작용. 여기서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서로 어떻게 돼요? 주고받는 관계죠. 그쵸? 주고받는 관계가 상호작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기, 그쵸? 그 다음에 직권은 뭐예요? 땅.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기와 땅 사이에 주고받는, 그쵸? 상호작용 관계 보도록 할게요. 바람과 사고의 형성. 바람은 뭐예요? 대기 중에 부는 거고, 사고는 모래 언덕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맞고요. 그 다음에 높은 산맥에 의한 풍향의 변화. 산맥에서는 직권, 땅에 있죠. 산은, 산맥은. 그쵸? 그리고 풍향은 바람에 의한 변화니까. 그쵸? 대기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가스 배출. 화산 폭발은 직권에서 일어나고요. 가스는 대기권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3번 보도록 할게요.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대기의 순환은 기권이 맞아요. 하지만 거기 해류의 발생. 해류라고 하는 것은 수권, 바다의 물. 그쵸? 물에 의한 현상이니까 이건 뭐예요? 기권에 의한 수권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3번은 그쵸? 기권에 의한 수권의 변화 현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뭐예요? 해류가 나타난 거죠? 해류, 그쵸? 해류. 해류는 바닷물을 의미하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1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지구 핵의 주 성분 원소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구 핵의 주 성분 원소 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실 때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요? 중심 부분에 박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 핵의 주성분이 해당되는 원소는 좀 알고 계세요.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서는 이제 지구의 자기장과 벤 앨런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구 자기장과 벤 앨런대에 대한 개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구 자기장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구의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죠. 그렇죠? 지구의 자기력이 영향 미치는 공간이 뭐예요? 지구 자기장이다 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개념 하나 나와 있죠? 벤 앨런대에 대한 개념입니다. 벤 앨런대. 그래서 벤 앨런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태양풍에 적어볼게요. 태양풍에 대전 입자들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가 지구 자기장에서 붙잡혀서 밀집되어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제가 적어볼게요. 일부가 지구 자기장에 붙잡혀서 밀집되어 있는 뭐예요? 공간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아직 벤 앨런대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봐주세요. 지구 자기장과 벤 앨런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보시면 벤 앨런대라고 하는 것은 지구 내부에서 형성된 자기장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풍 바깥쪽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 외부에서 형성된 자기장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얘는 지구 외부에 형성된 자기장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그리고 철새들이 이동할 때 방향을 결정할 때 이동하는 거, 그리고 고緯도 지방에서 생기는 오로라가 지구 자기장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지구 자기장의 형성 원인은 자전에 의한 외액의 열 대륙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할게요. 13번에서는 이제 전리층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리층에 대한 개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데요. 지상에서 얘는 어떻게 돼요? 발사된 전파를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게 뭐예요? 전리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적어볼게요. 지상에서 발사된 전파를 어떻게 한다?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흡수하거나
반사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봐주시면 이제 무선 통신이나 선박, 항공기의 통신 지원 등이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전리층의 이온이 움직일 때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지구의 자기장이 50% 정도 만들어진다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개념에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오로라를 형성한다는 개념인데요. 오로라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로라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적어볼게요. 태양풍에 의해서 유입된 일부의 대전 입자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지방으로 이동하면서 그쵸? 상층에 있는 대전 입자와 충돌하는 현상이에요. 상층에 대전 입자와 어떻게 된다? 충돌해서 그쵸? 빛을 방출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오로라는 어떻게 돼요? 전리층과는 관련 없는 현상이에요. 어디서 일어난다? 벤 앨런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오로라 현상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현상, 전리층과 오로라 현상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14번 문제, 이제 생물 파트로 약간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보시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나요?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또 이제 개념 정리 하나 해볼게요. 같이. 세포막에 대한 개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에 대한 개념 정리.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을 의미하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을 무엇이라고 한다? 세포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뭐예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긴 한데 세포의 형태를 유지해줘요. 얘의 기능은 뭐다? 세포의 형태를 유지해준다. 세포 형태를 유지해주고 또 기능이 또 뭐가 있나요? 생명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적어볼게요. 생명활동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된다? 내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내부를 보호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막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뭐가 있는지 보니까 그쵸?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지질과 단백질로 어떻게 됐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5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 결합식인데요. 요거 발표하도록 할게요. 우선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질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암모니아가 되는 합성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넣으시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는 어떻게 쓰나요? 그쵸? N2라고 쓰죠. N2. 질소와 무엇이 결합한 거예요? 수소가 결합했습니다. H2입니다. 그쵸? 질소, 수소. 적어보도록 할게요. 얘가 뭐예요? 질소. 얘는 뭐예요? 수소. 질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무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암모니아를 형성했다. 그래서 암모니아 어떻게 쓰나요? NH3라고 쓰죠. 암모니아를 형성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화살표를 전후해서 왼쪽에 있는 게 반응 물질이 되는 거고요. 반응 물질. 그리고 화살표 방향이 올라간 곳. 그쵸? 얘가 뭐예요? 생성 물질이 되죠. 생성 물질. 그래서 반응 물질의 개수와 생성 물질의 개수는 항상 같아져야 되는 게 무엇이다? 화학 반응식에서 공통점이에요. 그쵸? 공식이에요.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질소의 개수를 보니까 뒤에 2개 있어요. 그쵸? 질소가 얘는 2개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질소가 몇 개 있나요? 숫자 생략된 거는 1개 있는 거죠. 그쵸? 질소가 1개 있어요. 그러면 얘가 2개인데 어떻게 돼요? 생성 물질이 1개가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숫자를 맞춰줘야 되는데 뒤에다가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대문에다 쓰는 거죠. 2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2를 쓰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질소가 2 곱하기 1이니까 2개 상승이 되고 수소 보도록 할게요. 수소도 몇 개예요? 2 곱하기 3이니까 6개가 형성이 됩니다. 그쵸? 근데 반응 물질에 있는 수소 개수 보니까 몇 개예요? 2개예요. 오른쪽에는 6개예요. 그러면
반응 물질에 있는 수소 개수를 맞춰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숫자를 쓰려고 보니까 꽉 차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숫자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수소를 3 곱하기 2에서 6개로 맞춰줍니다. 그렇죠? 얘도 똑같이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앞에는 대문, 질소에는 더 쓸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생략하는 개수 1인 거. 그렇죠? 보통 1에 대한 거는 생략이 가능한데요. 우리 책에는 그쵸? 문제에는 1도 적어줘야 되겠죠. 숫자가 어떻게 된다? 앞에 개수 1과 3과 2가 생략돼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앞에 있는 그쵸? 분자들을 이렇게 적어주고 개수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개수가 어떻다 같다라는 게 그쵸? 화학 반응식에 대한 개념이니까 이렇게 개념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혹시 생략이 되어 있는 거는 1이 생략되어 있다. 그쵸? 그리고 뒤에 생략되어 있으면 앞에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그쵸? 저는 그 이제 대문이라고 하는데 앞에 큰 대문에다 적어주세요. 이렇게 숫자를. 이거 연습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6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얘는 뭐예요? 밀러의 실험에 대한 개념이죠. 밀러의 실험. 그래서 밀러의 실험에서 보시면 얘는 뭘 증명한 거예요? 대기 성분에서, 그쵸? 제가 적어볼게요. 대기 성분에서 어떻게 된다? 간단한 유기물을 합성하는 것을 증명한 거죠. 간단한 유기물을 합성하는 것을 증명한 게 밀러의 실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밀러의 실험은 오파린의 가설을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고요. 얘는 오파린 가설을 증명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 지문 볼게요. U장 안에서 무기물로부터 아미노산이 합성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기물에서 아미노산이 합성된 게 아니라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합성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냉각장치를 통과한 물에는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맞고요. 그리고 원시 대기 성분에서는 무기물이 합성됐다. 무기물이 합성된 게 아니라 그쵸? 대기 성분에서 얘네들로 유기물로 합성된 거죠. 그래서 4번 문제 보시면 단순한 유기물로부터 복잡한 유기물이 아니라 그쵸?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합성된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할게요. 17번에서는 독립 영양 생물의 출현 배경이 나와 있죠. 그쵸? 이때 출현 배경 부분 보시면 적어보도록 할게요. 독립 영양 생물. 독립 영양 생물의 출현 배경 보시면 얘는 어떻게 돼요? 원핵 생물 중에서 제가 적어볼게요. 원핵 생물 중에서 어떻게 된다?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는 무엇이 나온 거예요? 독립 영양생물이 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 영양생물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배경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원시 바다에 축적되었던 유기물의 양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속 영양생물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1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오존층 형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 오존층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지점이냐면요. 종속 영양 생물에서 얘가 어떻게 변화하는 거예요? 얘가 육상 생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형성된 거예요? 오존층이 형성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 과정이 오존층 형성 과정이니까요. 1번이 잘못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독립 영양 생물에 대한 정의와 이 출현 배경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는 모두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자기 복제를 하죠. 그리고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에서는 효소를 합성하고 물질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핵 세포가 나와 있는데요. 3번 보시면 원핵 세포에서는 핵막이 있나요? 없나요? 그쵸? 핵막이 없죠. 그쵸? 이거 좀 중요합니다. 얘는 핵막이 없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전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얘는 무엇으로 쌓여져 있어요? 유전 물질이 세포질에 쌓여져 있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핵세포에는 막구조의 세포 소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자연 석대설에 의한 생물의 진화 과정을 바르게 연결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자연 선택설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과학자, 그쵸? 다윈이란 과학자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쵸? 보도록 할게요. 자연 선택설에서는 과잉 생산이 되며, 그쵸? 개체 변이가 일어나고요. 그쵸? 과잉 생산되며, 개체가 변이가 되죠? 이 개체가 변이가 되면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요. 생존 경쟁. 이 생존 경쟁이 일어나면서 그쵸? 우수한 품종만 남게 되죠. 적자 생존이 일어납니다. 적자 생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자연 선택하면서 종 분화가 일어나죠. 자연 선택하면서 종 분화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연 선택설에 대한 개념은 좀 중요하니까요. 제가 발표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윈이란 과학자가 만들어냈고 요 말. 특히 어떤 거예요? 과잉 생산돼서 적자 생존, 그쵸? 그리고 생존 경쟁에서 이긴 것들, 그쵸? 생존 경쟁에서 이긴 것들이 적자 생존되고 자연 선택해서 종분화됐다라는 말 나오면 자연 선택설, 다윈에 의한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책에는 이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보시면 이제 막 진화설에 의해서 형성된 세포 소기관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진화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세포 내 공생설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진화설과 세포 내 공생설은 모두 진핵세포의 가설인데요. 두 가지 가설인데요. 우선 막 진화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막 진화설. 그래서 막 진화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포막이 안쪽으로 함유되는 현상입니다. 세포막 안쪽으로 함입이 이루어지는 거죠. 들어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핵막과 소포체에 의해서 세포 소기관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포체와 핵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막 진화설이고요. 하나 또 뭐 있었죠? 세포 내 공생설이 있죠? 위에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세포 내 공생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원핵세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생관계를 이루다가 그쵸? 세포 소기관이 분화하는 거죠. 세포 소기관이 분화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생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기관은 뭐가 있나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그래서 얘로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세포 내 공생설과 막 진화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 그쵸? 막 진화설에 의해서는 소포체와 핵막이 만들어지고 세포 내 공생설에 의해서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진다. 이 두 가지 좀 잘 봐주세요.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진핵세포의 가설에 의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막 진화설이니까. 그리고 2번과 4번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공생설로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번 보도록 할게요. 화석의 생성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화석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유해나 그쵸?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현상이죠. 적어보도록 할게요.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어디 남아있는 거예요? 지층에 남아있는 거죠. 지층에 남아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화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석의 생성 조건 보시면 이거 좀 중요해요. 별표 드릴게요. 개체수, 그쵸? 개수가 많아야 되겠죠? 개체수. 그리고 화석화가 되기 위한 자연 조건도 맞아야 되고요. 뼈와 껍데기와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퇴적물 속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묻혀야 됩니다. 느리게 묻히면은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번 보도록 할게요. 22번 보시면 표준 화석과 시성 화석에 대한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제가 별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표준 화석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나요?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 수가 있죠. 생성 시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시상 화석이 있죠. 시상 화석은 뭘 알 수 있나요? 지층의 생성 환경, 그쵸? 환경을 알 수가 있죠. 지층의 환경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 정리해 주셔야 돼요. 표준 화석은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 수가 있고 시상 화석은 지층의 환경을 알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분포 지역이 넓고 개체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삼엽충 필석 요거 좀 정리 같이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삼엽충과 필석 또 뭐 있나요? 그쵸? 얘네들은 무슨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화석? 고생대에 만들어진 화석이죠. 이거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시조새 나와 있죠? 시조새와 또 뭐 있어요? 암모나이트. 또 뭐가 있나요? 공룡 있죠? 얘네들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중생대 때 만들어진 거죠. 중생대. 이거 좀 중요합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매머드 나와 있죠. 그쵸? 매머드와 하나 더. 화태석. 얘네들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신생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신생대. 그래서 그 4번 지문에서는 시상화석이 아니라 표준화석입니다. 이거 좀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로. 삼엽충과 필석은 고생대예요. 그리고 시조새 암모나이트 공룡은 중생대, 매머드 화폐석은 신생대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시상화석이 아니라 표준화석이었죠.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3번 보도록 할게요. 지진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23번 보시면 빙하기 없이 온난하고요. 판계어가 분리되면서 대륙과 해양이 분포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가장 큰 힌트가 뭐가 있어요? 말기에는 암모나이트와 공룡이 멸종됐다. 공룡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대예요? 그쵸? 중생대가 되겠죠. 중생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나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 각각의 그쵸? 시대별로 나타나게 되는 화석들을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24번 문제, DNA에 대한 문제입니다. DNA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DNA는 핵산의 일종이 맞고요. 그리고 두 가닥의 폴리누클레오타이드가 나선으로 꼬인 어떤 구조예요? DNA는 이중 나선 구조예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DNA는 무슨 구조라고요? 이중 나선 구조예요. 나선 구조. 이거 좀 줄 쳐주시고 봐주세요. 그 다음에 나선의 바깥쪽에서는 무슨 결합이에요? 바깥쪽에서는 적어주시면 인산과 당이 결합합니다. 인산과 당이 결합했어요. 그리고 안쪽에서는 어떻게 결합하는 거예요? 안쪽에서는 그쵸? 염기와 염기가 결합하는 수소 결합입니다. 염기와 무엇이 결합한다? 염기가 결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바깥쪽 골격에 인산과 당이 아니라 그쵸? 반대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누클레오타이드가 수없이 많이 결합된 고분자 물질로 DNA는 무엇이 있다? 유전 정보가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유전 정보. 이거 좀 잘 봐주세요. 이건 나올 수 있어요. DNA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25번입니다. 가장 마지막에다 정리해볼게요. 사람의 염색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람의 뭐예요? 염색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염색체 보시면 보통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상염색체, 남녀, 그쵸? 공통으로 있는 상염색체는 몇 쌍으로 돼 있나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22쌍으로 돼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녀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가 있는데
남자는 뭐예요? Y죠. 그쵸? XY. 그쵸? 남자는 XY고 여자는 XX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사람의 염색체는 23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23쌍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봐주시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체세포에서는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죠. 23쌍이니까 곱하기 2 하니까요. 그 다음에 남자는 22쌍의 상위 염색체가, 여자는 23쌍의 상위 염색체가 있는 게 아니라 공통으로 22쌍 있고, 남자는 XY, 여자는 XX로 성위 염색체가 존재한다니까 잘못했죠.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는 하나씩 물려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정에 참여한 정자 염색체가 X라면, 그쵸? XX니까 여자가 탄생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5번까지 총 25문제 해당되는 거 문제 같이 다 풀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이쪽 25문제 중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은 꼭 정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 주셔서 공부해 주시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